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송진원, 이윤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도 취업준비생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도 씨가 취업 시장에서 갖고 있는 강점을 저희가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쌤이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하나 찝자면 어쨌든 요즘에는 그냥 일반 생신입은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실제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분명히 어필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총 네. 3.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약점이자 강점인 것은 어쨌든 생산 관리 업무를 했고 또 실제 설비 업무를 하면서 공무 업무를 하면서 뭔가 이제 회사는 보통 처음에 신입을 뽑을 때는 이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먼저 뽑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점들이 잘만 어필이 된다면 사실은 좋은 이제 역량으로 발휘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아쉽게도 이제 약점으로 조금 넘어가자면 어쨌든 이 갖고 있는 것들이 조금 이제 보완이 잘 안 되고 실제 이제 어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 뭐 갖고 있는 경험은 굉장히 좋은 재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강점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네, 일단 뭐 앞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을 사실 잘 어필했으면 충분히 강점이 될 수 있었는데 네.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경험을 잘 전달하지 못한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저도 뒤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전기 공학을 전공했는데 그 전공 지식을 갖고 있고 기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잘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점을 좀 살리지 못해 오히려 그게 약점으로 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장점까지 살펴봤고 이제 약점을 알아볼 차례인데 먼저 현도 씨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본인의 단점을 뭐라고 평가를 하셨는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혼자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계속 차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나이 때문에 좀 커트되는가 그게 제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렇게 좀 이번 주 이렇게 좀 컨설턴트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좀 전반적으로 자기 소개서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좀 전반적으로 한 부분씩 전부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세 분이 조금 전에 분석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서 또 본인도 조금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이윤 쌤이 아까 경험의 전달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손을 대야 될까요? 우선 그 자소서든 면접이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텐데 네. 그 질문에 답하는 소재에 있어서 소재 선택에서 일단 많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 경험을 잘 정리하고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그 부분에 사실 많은 노력을 들이고 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소재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야기하는 구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핵심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 이야기 전달 구조를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질문의 의도와 다르게 답한 그런 사례들도 좀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한 케이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하나하나 짚어서 본인이 많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원 쌤은 아까 그 경험들이 어필이 좀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네. 어떻게 여기서 좀 손을 대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조금만 덧붙이기만 하면 네. 실제 그 경험을 정의하는 것을 넘어서 경험에서 내가 어떤 능력과 기술을 갖추었는지까지 연결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경험 정리 정도만 한 거죠. 사실 경험 정리의 목적은 내 역량을 끄집어내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험 정리를 넘어서 그 경험에서 내가 어떤 기술과 지식 갖고 있는지까지가 보여줘야 되고, 근데 그게 되려면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전공에 대한 연계도 무조건 갖고 와야 돼요. 본인은 기사도 3개나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험 정리보다는 역량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사쿠차님 잘 말씀하신 이 산업군에 대한 이해와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해 같이 돼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땐 다트 같은 데 보고 사실 홈페이지 보고 그냥 한번 보고서 숙지를 하는 정도는 사실 대학교 3학년 분도 다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분명히 이제 현직자로서 봤을 때 내가 어떤 점 기여할 수 있는지 되게 뾰족하게 좀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역량 정의를 한 거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전공 베이스로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해야 되냐면 지금 봤을 때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조금 혼동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퇴사한 이유는 뭐냐면
뭐 연차도 잘 못 썼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실제 보고서 회의만 너무 많이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 것이고 해야 될 말은 산업군, 기업 직무에 대한 이해가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빠져 있고 그래서 소위 이제 역량 정의와 산업군 정의를 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말이 뭔지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를 구분이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좀 준비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3일간의 컨설팅을 받고 나서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할지에 대한 현도 씨의 심정도 변화가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먼저 첫 번째 진호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쪽으로만 집중하지 말고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현도 씨는 뭐 전기 쪽으로 좀 분야를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어떻게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네, 우선은 이제 조금 이제 공백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 이제 좀 이렇게 다른 그 갈이 좀 처지가 아니게 된다고 좀 여기 와서 좀 판단을 하게 되었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지원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생산재 관리 업무를 했었던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좀 지원을 폭을 좀 넓힐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은 현도 씨가 그동안은 뭐 전기나 그 생산 기술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생산직 쪽까지 조금 넓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생산 이제 관리라든가 좀 제가 이제 했던 거 생산 기술이랑 생산 관리 네. 그리고 뭐 보전이라든가 뭐 다른 게 아니라도 좀 이제 그런 이제 제 전공과 관련된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네. 좀 지원을 폭을 좀 넓힐 생각입니다. 네. 네.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공에 대한 이해가 안 보였던 거예요. 저희한테 20페이지 준 거랑 실제 방송에서 만나봤을 때 전공에 대한 이해가 안 보이니까 소위 전문성이 어디 있냐. 경험 떼놓고 소위 내가 전공 공부한 거로 봤을 때 전기 설비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실제 회로 설계적인 부분이냐라고 좀 정의를 했던 것이고 사실 거기는 한번 이제 정해졌을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나중에 검토를 해볼 건데 그러니까 정해졌을 때는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산업군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산업군이 아니고 수요에 맞춰서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영자리를 뽑는 곳들은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나이가 좀 많고 사실은 너무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영자리는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000 소위 이제 100자리 이상 뽑는 산업군에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본인이 이제 어느 전공에서 어느 쪽에 관심이 있건 간에 그거는 조금 제쳐두고라도 일단 지원 자체를 늘린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때 뭐 삼성이나 LG 이쪽도 조금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쵸. 그쪽으로도 계속해서 쓰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소위 이제 산업 수요라는 게 결국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거기 봤을 때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는 분명히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본인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원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미스가 있었다고 봐요. 분명 이제 난 대기업에 관심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원한 곳들 보면은 어느 정도 탄탄한 이제 대기업군이거든요.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전략의 미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네. 적인 의견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사실 이제 생산 관리나 혹은 생산재 설비 기술 측면도 사실 전기 지식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설비 기술에도 전기나 계측이나 제어 같은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고 그런 경험들이 사실 어필될 수 있는데 충분히 아마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더 얹어지면 되는데 네. 사실 그 부분들이 녹아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별개처럼 보였던 건데 설사 이제 생산 관리를 지원하더라도 갖고 있는 전기적인 지식들을 충분히 거기다 녹여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쉬움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야로 넓혀서 지원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것들만 잘 표현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현도 씨가 쌤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제 상반기 공채 준비를 할 텐데 일단 뭐 월요일부터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렸지만 현도 씨가 그 상반기를 대비하면서 어떤 거를 좀 먼저 준비해야겠다. 우선순위로 나 이거 필요해. 뭐 예를 들어서 인적성이라던가 뭐 이런 거 준비해야겠다고 계획하신 게 있나요? 우선은 이제 제가 어저께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좀 일단 영어 점수가 좀 낮다는 처음 이제 그런 조언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익 스피킹이나 이제 오픽 점수를 좀 올릴 계획이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자소서 수정부터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NCS는 제가 좀 작년에 한 반년 정도 공부를 한 게 있어서 지금 다시 아마 책을 꺼내면 아마 좀 그렇게 다시 그 페이스를 찾는데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좀 자소서 좀 뜯어 고치는 것부터 좀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영어 점수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토익 스피킹 120점, 5급 120점 레벨 갖고 5.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영어 점수부터 올리고 자소서를 좀
대폭 수정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윤 쌤, 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상반기 대비하는 게?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영어 점수는 좀 올려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적어도 사실 이공계라도 토스 이제 토익 스피킹 기준으로 6급은 적어도 네. 돼야 되거든요. 레벨 네. 6는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 이공계는 어쨌든 그 빠르게 발전한 IT 기술에 대한 관심이나 혹은 기본 지식이 여러 부분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력 이제 자소서나 혹은 면접에서 그 IT에 대한 관심이나 기본 지식 사실 좀 어필할 좀 필요가 좀 있고요. 왜냐하면 네. 그래야 신기술을 빨리 도입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성 같은 것을 향상시키는 제품 품질을 올릴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으로 좀 어필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 그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어떤 통찰력 혹은 문제 해결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결론을 끌어내서 그것을 어필해야 면접관들이 좀 관심을 갖고 기꺼이 뽑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의 쌤들에게도 조언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계획 어떻게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진원 쌤도 네. 추가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입도 지원하지만 경력직도 같이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경력직에 대한 내용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영어가 급한데 경력직을 지금 빨리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공고를 찾고 내 경력 기술서를 잘 지원하는 게 이제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경력직은 사실 영어 점수보다는 실제 면접 때 영어 인터뷰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빨리 이 아까 전에 차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문법에 보다는 스피킹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오픽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본인에 맞게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경력 기술서는 지금 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 있는 것은 봤을 때 핵심 역량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봤을 때 이제 어쨌든 저희는 방송에 컨설팅 해야 되니까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갖고 있는 경력이 3.5년이지만 사실은 한 1년 차 경력 정도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경력 기술서는 저희가 이제 잘 피드백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국문 이력서도 해야 되지만 영문 이력서까지 해야 되잖아요. 영문 커버레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본인 정도 영어 실력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최대한 해보시고 최근에는 뭐 이제 번역기라든지 충분히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되 좀 주변에 좀 전문가한테 감수를 한번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계 같은 경우는 제가 외국계도 좀 지원을 병행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외국계는 좀 제너럴리스트를 선호하기도 해요. 대기업이 아니고 조금만 외국계 정도는 본인이 네임밸류도 가져가면서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계는 근데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 이제 보통 500대 포춘 기업 중에 한 300곳 이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긴 해요. 그래서 본인은 소위 300군데만 지원해도 다 사실 괜찮은 브랜드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300곳을 잘 못 찾아요, 보통은. 그래서 본인은 공고 찾는 노력을 되게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공고 찾는 노력. 그래서 피프렌잡을 아까 보고 있다고 했는데 피프렌잡도 봐야 되고 한 최소한 3군데 정도 채널은 잘 갖고 있어야 되고 그중에 하나는 요즘에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링크드인도 꼭 해야 돼요. 링크드인도 이제 가입을 해놓으셨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단순 가입을 넘어서 이력서 잘 올려놓고 영어로 이제 잘 해놓고 관심 있는 기업들 좋아요 눌러놓고서 관심 있는 수시 채용들 공고 꼭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단순히 영어 올리기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기보다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좀 세분화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현도 씨가 이제 자소서를 좀 뜯어 고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자소서 컨설팅 날 면접이 있어서 여기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차 코치님이 방송하시는 걸 혹시 확인을 하셨나요? 네, 어저께 시청했었습니다. 네. 어떤 좀 느낌이셨는지. 이제 제가 올린 이제 그 자료들이 조금 한 반년 전에 이제 첫 이제 스타트를 끄는 이제 제가 봐도 좀 엉망인 자소서였었고 네. 그리고 도레이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그래도 거기 이제 제 학교 선배도 있고 해가지고 좀 나름 공을 들였는데도 거기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거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회사에서도 조금 쓸 수 있을지 이제 그리고 좀 수정이 조금만 되면 이제 다 쓸 수 있는 그런 좀 효율적인 자소서를 좀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네. 뭐 그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겠다라고 느낌이 오신 건가요? 네, 우선은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차코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좀 두루뭉실하게 좀 말이 좀 네. 이제 말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니고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윤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복사 붙여넣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간을 좀 들여서
물론 제가 이제 3년 반 동안의 경험을 좀 이제 어떻게 그 경험했는지 좀 다시 이제 끌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좀 간과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소서를 좀 세밀하게 좀 시간을 좀 들여서 네, 좀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면접 컨설팅을 해주신 이윤 쌤에게 다시 한번 면접에 대한 코멘트를 들어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어제 준비를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네, 다 다 저는 못해가지고, 전달을 못했거든요. 네, 뭐 제가 사실 면접에 관해서는 사실 해야 될 얘기가 많고 또 뒤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거 우선 조금 더 첨언을 좀 하자면 성과들은 반드시 경력자들은 데이터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기여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어야 면접관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소서에도 그렇게 녹아져 있고 경력 기술을 그렇게 잘 작성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면접에서 특히 지원 동기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 우리 현도 학생이 지원 기업에 대한 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배경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왜 관심을 가졌고 이 기업을 내가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직무 목표와 함께 같이 좀 어필할 필요가 좀 있고 그래서 그게 내가 어떤 직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적합한 기업이어서 내가 지원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결론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기업 방안은 항상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나와도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결론적으로 꼭 나와줘야 면접관들이 그것들이 들어줘야 귀에 들어와야 뽑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점 한 가지 설명드리고 그 이어서 그 사실 퇴직 사유가 사실 할 얘기가 좀 많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기업마다 퇴직 사유를 조금씩 다르게 적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그 위암 말기 판정. 그래서 자기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 보니 아버지를 자주 찾아뵐 수 없었다. 근데 그것만 들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뒤에 공백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 면접관들이 이제 그 대답을 듣고 그러면 퇴사 후에 공백기는 뭘 하셨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예, 3개월 배낭여행 다녔고 어학연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안 맞는. 예, 전혀 인과관계가 설명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또 하나는 또 다른 퇴사 사유를 보면 뭐 9시 이상으로 근무하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근무를 많이 해서 많이 힘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퇴사를 했던 사람이 지원 동기에서는 자신은 이 기업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주인정서 이렇게 성과를 내겠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네. 저 사람이 어차피 이 기업에 와서 또 저렇게 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사유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백기와 지원 동기와 다 연결해서 좀 입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코치님이 자소서에서 결정적 한 방을 주셨고 또 이윤 쌤이 면접에서 한 방을 주셨는데 진원 쌤이 조금 마지막이니까 총 정리해서 현도 씨에게 가장 필요한 결정적 한 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사실 경험 정리도 중요하고 역량 정리 중요하고 산업군에 대한 이해 중요하지만 사실은 면접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제 보는 것들은 조직 적합도적인 측면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3년 반 동안 좋은 기업에서 연봉을 4천만 원 이상이나 받으면서 재직 중에 퇴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명확하게 설명이 좀 안 돼 있었고, 그래서 분명히 이제 퇴직 시점의 그 동기와 그 다음에 퇴직의 사유에 대한 건 분명히 잘 많이 물어볼 것이고, 따라서 이제 지원 동기도 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면접 볼 때 어떤 분들이 붙는지 좀 보니까 준비된 진실성이 있는 분들이 붙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진실성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현도 씨는 정말 진실해 보여요. 정말 순박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진실성에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제 욜로족 분들, 그러니까 퇴사를 진짜 많이 하죠, 회사에서. 퇴사를 대기업이건 아니면 중소기업 간에 퇴사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퇴사할 때 그 사유들을 들어보면 뭐 이게 일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안 맞다고 퇴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도 씨 같은 분들 되게 많고,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고 보면은 사실은 100대 1 또는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던 분이에요. 맞죠? 이미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면접관한테 확신을 줬는데 뭐 6개월 다니다가 또는 1년 다니다 퇴사한다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면접관 분들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 적합도가 맞고 우리 기업에 확신을 갖고 왔고
본인에 대한 확신과 우리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이제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내가 왜 이 회사에 지원을 했는지 좀 준비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진실적인 부분은 좋으나 이렇게 민감한 퇴사 사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글자 한 글자 잘 적어서 한 토시마다 또는 한 단어마다 다 의미와 뜻을 이제 내포해서 함축적으로 저희가 다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디테일한 진실성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3일 동안 쌤들이 4일 동안 쌤들이 하나하나 각 분야를 짚어주셨는데 현도 씨 어떻게 느끼셨는지 소감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경험들이었고 일단은 제가 이제 내일